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강좌로 입자 가속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입자를 가속한다는 것은 입자의 속력을 제가 V라고 했을 때 V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말이 그 의미가 내포하듯이. 그러면 입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계속 속력이 커지려면 외부에서 가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생각나는 수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래서 외부에서 가속이 있어야지만 속력이 증가를 하고, 외부에서 가속이 있으려면 외부에서 뭔가 힘을 줘야지만 가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력을 생각을 해보면, 중력에 관계된 수식을 하나가 있죠. F는 중력에 의한 힘을 FG라고 하죠. mg라고 해서 이 g의 상수값이 대략 10에 10 곱하기 미터 per second 제곱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니까 표준 단위를 쓴다면. 그래서 이 중력 안에 있는 물체를 그냥 두면 중력에 의해서 계속 가속도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펜이 있는데 볼펜을 제가 쭉 떨어뜨리면 지금 바닥에 떨어졌지만 바닥이 없다면 계속해서 중력에 의한 힘을 받아서 그 속력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죠. 어떻게 증가를 하냐면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운 수식이죠. V는 GT.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중력장 안에서 입자의 속력은 계속해서 커진다. 가속을 받아서. 이게 입자 가속의 원리입니다. 특별한 게 없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제가 X축에 시간이라고 해놓고, Y축을 속력이라고 하면 이 경우에 있어서 그냥 입자의 속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선으로 증가를 하죠. 다른 말로는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나중에 잠깐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력장 안에서는 이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전하 입자를 가속을 시킬 때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무한하게 속력이 무한대가 되도록 가속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염두를 해 두시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중형 가속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입자 가속을 할 때는 중력을 사용해서 입자를 가속시키는 방법이 전혀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전기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속을 하는 방법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에 전기 전하를 띤 입자가 있으면 그 전기 전하를 Q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다가 내가 전기장을 주면 힘을 받겠죠. 그거를 전기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배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이 힘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전기장도 벡터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고, 그런데 만약에 공간에 전기장뿐만 아니라 자기장이 있으면 또 자기력도 있습니다. 자기력은 전기력과 달리 좀 복잡한데, 그 전하 입자의 속력과 그때 그 공간의 자기장의 이제 벡터 프로덕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수학적인 표현을 잘 모르시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 보이는 거는 입자의 속력이 0이면 공간에 자기장이 있어도 자기력은 없다라는 거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입자가 지나가는 속력의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장을 가지고는 입자를 가속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입자를 가속한다는 것은 전하 입자를 가속하는 거고, 그것은 바로 전기장에 의한 전하 입자의 가속. 이게 원리의 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단위들이 나오는데 그 단위에 약간 친숙하게 해지기 위해서
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금속판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0V, 볼트라고 하는 거는 전위 차죠. 여기는 1V 플러스가 되도록 뭐 건전지를 사다가 연결을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진공이라고 생각하고 이 금속판 두 개가 1m 정도 떨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전자 하나를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라고 쓴 거는 이제 일렉트론이 전자의 영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E를 썼고, 마이너스는 전자의 전기 전화가 음수이기 때문에 썼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이 전자가 가속이 될 때 여기서 이제 정지를 했다가 운동회를 가지고 움직일 텐데, 이쪽이 양의 전위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가속이 돼서 전자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에너지는 이것도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었어야 되는데, 그냥 QV입니다. Q라고 하는 것은 그 입자의 전기전화, V는 전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지금 그 기호에 의하면 전화의 전기전화를 우리가 E라고 하고, V는 그냥 1V죠. 전위차니까 EV. 그래서 에너지는 그냥 1E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0EV, 뭐 100EV,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2014년 작년에 신문지상에 뭐 힉스 입자의 발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뭐 LHC 실험에서 힉스가 발견됐다는데, 거기 이제 양성자와 양성자를 충돌시키는 입자 가속기입니다. 거기서 그 질량 중심 에너지가 최후의 목표는 14TeV인데, (14TeV로) 양성자를 충동시킨다 그러는데, 요 EEV가 바로 요 EEV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셋업에서 전자 하나가 여기 정지해 있다가 여기까지 날아갈 때 얻게 되는 에너지는 1EV이고, 현재 LHC 그 엄청나게 거대한 가속기에서 양성자가 충돌할 때 그 양성자의 엄밀히 말하면 이제 질량 중심 에너지인데, 질량 중심 에너지는 14TeV입니다. 그러면 이 T는 뭐냐? T는 10의 15승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큰 에너지죠. 지금 머릿속에 이게 정확히 15승인지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지우고, 엄청나게 큰 에너지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있는 에너지 단위로 환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1 곱하기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 알고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 그리고 1볼트는 우리가 표준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1볼트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우리가 모든 것을 표준 단위로 쓰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고, 우리가 표준 단위, 에너지의 표준 단위는 줄이기 때문에 줄. 되게 작은 숫자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줄이라는 단위를 쓰지만, 입자 가속에서는 다루게 되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요 EV, 영어로는 이제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할 때 요 단위를 얘기를 할 테니까 좀 친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 전자가 이제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정지한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게 있었죠. E는 mc 제곱
그래서 전자의 질량이 m이죠. 전자의 질량이 얼마나 될까요? 되게 작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입니다. 앞에 있는 숫자는 9 곱하기 C는 이제 광속도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이 EV의 단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엄밀히 써주면 여기 C제곱이 계속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C제곱으로 해주면 0.511 EV per C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 위에 여기 M이 붙습니다. M이라고 하는 거는 메가의 M이고, 메가라고 하는 거는 10의 6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0.5 곱하기 10의 6승 일렉트론 볼트 per C 스퀘어 라는 것이 전자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EV라는 거는 에너지의 또 다른 단위이고, 우리가 뭐 M이 붙었지만 M은 여기 10의 6승이라는 것이고, EV를 광속도의 제곱으로 나눠진 양은 질량의 단위다.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 원래 이야기 했어야 되는 걸로 다시 돌아오면 입자 가속의 원리인데, 가속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속하려고 하는 입자는 사실은 전하 입자고, 그래서 전위차를 주면 가속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 공간이 진공이어야 됩니다. 전자의 경우 이 공기상에서는 전자가 얼마 못 날아가고 공기에 있는 공기 분자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많이 못 날아가고, 이걸 쫙 날아가게 해주려면 진공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만큼을 얻기 위해서 지워버렸는데 14TV까지 예를 들어서 전자를 가속시키려면 되게 길게 해야 될 텐데, 1V를 가지고 오면, 그러면 그만큼 길이를 한꺼번에 다 진공으로 해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원리이고, 실질적으로 가속을 하는 방법은 이러한 아주 러프하게 근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기본 단위의 모듈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시켜서 전기장을 잘 걸어주는 장치들을 만들어서 그걸 서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것이 전자 가속의 원리입니다. 전화가 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